네, 마루님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사색에 빠지다 힐링진입니다. 사색에 빠지다 오세진입니다. 힐링진이 아주 입에 뱄어요. 오늘은 본 캐릭터, 본캐인 오세진 작가로 전지적 오세진 시점이죠. 제가 위로받았던 글귀, 혹은 그냥 좋았던 글귀, 혹은 감동적인 글귀, 또는 저에게 영감을 줬던 글귀 등 지금까지 책을 읽으면서 뭔가 와닿았던 구절들을 이렇게 한 챕터가 됐든 한 구절이 됐든 읽어드리는 코너죠. 책을 추천해드리는 건 아닙니다. 왜냐면 저에게 너무나 좋았던 내용도 누군가에게는 경험이나 혹은 입장이나 처지에 따라서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책을 추천하진 않습니다. 그냥 제가 좋았던 글귀를 공유하는 코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오늘은 초록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. 안아주는 정원이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방송작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모든 걸 내려놓고 갑작스럽게 영국으로 유학을 가요. 이른바 그 정원 디자인, 가드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다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속초에 터를 잡으셨대요. 딱 설악산이 보이는 뷰래요. 150년 된 허물어져가는 집을 잘 가꾸고 정원을 직접 꾸미고 손으로 직접 다시 고치고 해서 그곳에서 터를 잡고 계신다고 하는데 본인을 소박한 정원 생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책을 작년 6월이었나? 부산에 갔다가 부산에서 좀 유명한 서점에 가게 된 거예요. 서점에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그때 이 책이 우연히 발견됐어요. 이 책에 이끌렸죠. 책이 저를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. 우선은 이 책 표지에 누구나 자기만의 정원이 필요하다라는 글귀가 이렇게 훅 와닿습니다. 사람마다 그런 정원이 됐든 자신만의 그런 넓은 빈터가 있었을 때 바람도 공기도 잘 통하면서 무언가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의미가 와닿았고 프롤로그를 보는데 이 부분이 좀 끌렸던 거예요. 읽어드릴게요. 최근 의학계에서는 초록효과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. 굳이 산책하거나 정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원이나 숲 혹은 식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.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진통제 대신 일주일에 2번 공원 걷기, 일주일에 3번 정원 일하기 등을 처방할 수 있게 됐다. 50을 넘긴 나이지만 아직도 늘 고민한다.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? 지금 잘 살고 있나?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삶의 숙제다.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연과 우주는 이 답에 대한 힌트를 우리 주변 곳곳에 숨겨놓은 게 아닌가 싶다. 힌트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의 몸은 먼저 몸부림치기 시작한다. 몸이 아프고 매일 어지러운 꿈이 지속된다면 다시 한번 자연으로부터 힌트를 찾아볼 일이다. 라는 이 문구. 저는 그러한 뭔가 잘못된 길이다, 내가 원치 않은 걸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몸에서 바로 느끼는 것 같아요.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시키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고 내 마음의 소리,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것, 물론 기울인다고 해서 그 말이 잘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숲과 풀과 꽃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 식물이 주는 위로와 그런 치유의 순간에 대한 부분, 그리고 식물에게서 느껴지는 뭔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식물들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을 조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글귀들도 조금 있었고요. 아픈 만큼 자라는 식물들이라는 이야기가 식물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
고통이란 걸 숙명적으로 타고나고 매 순간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뭔가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느낌들,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글귀가 많았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안아주는 정원 중에서도 36페이지에 있는 글을 짧게 오늘은 공유해 드릴게요. 어느 날 우리 집 화단을 자세히 다시 둘러보니 작년에 심은 튤립 150알 중 일부는 싹을 틔우지 못했다.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지만 실은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없는 것이 자연의 일이다. 중국 격언에는 씨앗을 심을 때 네 알을 심으라고 했다. 하나는 새에게, 하나는 죽을지도 모르는 식물 때문에 마음 아플 나를 위해, 그리고 남은 두 알을 거두라는 의미다. 중요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둘 수 없다고 해도 식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이다. 애쓰는 식물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도 기운이 나고 위로를 받는다. 그래서 비록 심은 대로 거둘 수 없다 하여도 오늘은 심어보자. 짧죠? 짧은 글인데 식물을 심을 때 네 알을 심는다는 걸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처음 느꼈어요. 한 알은 새에게, 그리고 한 알은 튀지 못해서 가슴 아플 나를 위해서, 그리고 나머지 두 알을 거두라는 의미로 네 알을 심는다고 하는데,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된다 안 된다? 성공할 거다 안 된다? 저는 그런 걸 별로 고민하진 않거든요. 그냥 마음이 원하면 하고 심고 그냥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. 거기서 싹을 틔우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거고, 싹을 틔우지 못해도 최선을 다했다면 스스로에게는 적어도 박수 쳐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많이 심어보려고 노력합니다. 많은 걸 경험하고 몸에 각인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행복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믿고 있기에 새로운 경험들을 주저하지 않고 도전이라는 말은 좀 그래요. 그냥 마음이 시키는 걸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.